학부모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구미 14기 캠퍼스에 입학한 29살의 자바 전문입니다. 버피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사피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입고하기 전에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이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는데 엔지니어 쪽 하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부트캠프를 찾아봤고, 제가 사실 전자공학 이제 비전공 쪽이라 부트캠프를 어떻게 좀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명한 사피를 알게 돼서 지원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작성하는 이번에 기획기사가 일본 취업에 관련된 기획기사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 취업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교환학생 때 경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실제 일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문화적으로는 되게 꼼꼼하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6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느릴 수 있게 보이지만 그런 점이 저랑 조금 맞아서 괜찮게 호감이었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IT다 보니까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런 필요 충분 조건, 문화적으로, 그다음 기술 현실적으로 이제 만족이 돼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일본 취업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로로 알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커리어인 재팬이라는 한국에서 하는 이제 국가 행사를 얻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게 사실 일본의 마이나비라는 기관인데, 흔히 말하는 저희 사라민이나 자코리아 같은 실제 일본 학생들이 많이 쓰는 기업이에요. 이제 거기 그 회사인 마이나비에서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하는 커리어인 재팬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좀 자플래닛의 일본 버전이 오픈워크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나비 참 일본 취업을 한 사람이라면 안 볼 수가 없는 사이트이긴 합니다. 그 일본 현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이나비가 한국어 버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이나비 코리아. 아직까지 공고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올라올 때 보면은 가끔 괜찮은 공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이나비 많이 찾아보는 거. 다음 질문은 그러면 취업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간 자체로 따지면은 이번 연도에 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실제로 준비하는 건 한 달 정도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막 원래 알던 일본어 좀 복습하고, 아까 말한 커리어인 재팬에서 양식을 딱 하나를 정해줘요. 그 양식 하나에 거기에 의시할 수 있는 30개, 40개의 회사를 전부 다 쓸 수가 있어가지고 회사별로 이력서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 아까 말한 그 오픈워크 같은 이제 후기 찾아보는 거 해서 좀 한 달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사이트들이 사실 오픈워크는 많이 있지만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보다 두 가지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신조의 시스템과 이제 취직 동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정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보통 1년 전에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걸 결정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졸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써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일본 회사들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신조를 선호하고, 그걸 왜 선호하는지나 그럼 한국인이 지원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신조의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연계되는 이제 취직 동기. 결국은 다른 면접관이 들어도 이 사람은 일본 와서 올만하네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져야 조금 확실히 합격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일본 취업 도전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그 기업 조사 측면인데, 왜냐하면은 일본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한국과 달리 그거 재무제표가 공개가 안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조사 측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학우들이 많은데, 혹시나 그 기업에 엔트리 시트를 낼 때 이 기업에서 나는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능력을 받다 하는 요소 같은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말씀드리기 좀 힘들었던 게 그 커리어인 재팬이라는 국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체육 공고랑 그 체육 공고 내 포지션 내용이랑 복지랑 월급 같은 게 다 써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거짓말실이 않을 테니까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 좀 더 이제 그 추가적인 뭐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승진 관련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그런 세세한 걸 다시 오픈워크에서 찾아본 케이스라 아예 맨 땅에서 헤딩하는 부분은 조금 저도 그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오픈워크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본 취업을 할 때 특별하게 뭐 힘든 점이라는 거 그런 건 혹시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정보 없는 부분이 그냥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일본 취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어로 가는 거니까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일본이 이제 나중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일본의 취업은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힘들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없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하고 조금 계획적으로 조금 그리고 자기 결정적으로 하는 좀 정신적인 부분이 사실 좀 더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일본 취업을 바라는 학부들도 아마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일본 취업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예를 들면 JPT나 JLPT, BJT 같은 뭐 그거는 수준은 어느 정도였고 특히나 뭐 면접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됐던 일본어 공부법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N1에 150점 정도긴 한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N2 이상 정도면 그냥 얘 서류는 통과하고 면접에서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IT 쪽은 그래도 좀 널널하게 한 N3 이상이면은 어차피 그냥 면접은 보자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N1, N2, N3든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면접관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좀 통한다는 표현을 스지루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거든요. 스지루. 예, 뭐 그냥 그런 게 있어야 조금 합격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팁은 실제 자신이 면접을 본다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그 다음에 약간 면접관 친구 같은 거 한 명 구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한국어로 듣고 일단 일본어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상용 한자, 어려운 한자, 비즈니스 이런 거보다는 뭐 단순히 내가 일본을 가고 싶고 거기서 뭘 좋아하고 이게 통하면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오는구나 그것만 되면은 그게 중요하지 막 한자가 뭐 많이 안 나거나 제가 면접관한테 이야기 들었을 땐 대부분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오케이고 와서 배워라. 와서 어차피 필요한 한자, 필요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와서 배워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 회사 바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들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엔트리 시트를 작성할 때 너무 어려운 한자를 쓰면은 오히려 면접관들이 알아보기가 힘들다. 너무 고급 표현을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라. 면접을 할 때도 그냥 대화가 서로 말하고 싶은 거에 이어지면은 된다. 저도 이 정도 인상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조언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해라라는 거는 나이 적을 때 가라라는 말 하고 싶고요. 이게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신졸이라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좀 커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커리어인 재팬에서 일본 회사 검색할 때 필터 중에 신졸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신졸이 50개 중에서 신졸이 아닙니다 체크하는 순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20개 정도 다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제가 느낀 게 일본 50개 중에 30개가 신졸이 아니면 일단은 지원도 하지 말아라는 뉘앙스인가 라는 부분을 좀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IT가 인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계속 신졸 채용을 늘려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일반적인 졸업 전에 신졸이 아닌 졸업 후에 3년 이내는 제2신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제2신졸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졸업 후 3년 이내에 제2신졸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마라는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신졸이라는 시스템과 실제 기업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망설이지 마라.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일본어 M3이니까 한 1년이나 더 공부해서 M1 따고 지원해야지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3 이상이면은 웬만하면은 IT 정도 알고 있다고 하고 그 한국인들은 확실히 영어가 강하다 보니까 영어랑 부족한 일본어로 일단은 그 기술자유면 합격을 받고 그리고 다들 이제 말했듯이 어차피 그 회사에서도 직접 가서 하루 동안 배우는 게 아마 한국에서 한 혼자서 일주일 하는 것보다 아마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서류랑 면접까지의 적당한 일본어에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신조를 문화로 해서 가는 게 좀 더 좋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도전을 망설이지 말기. 확실히 일본은 뭐 한국이랑 다르게 일반 신졸, 제2신졸 그리고 기졸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 일본에도 확실히 조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신졸로 회사를 못 가면은 인생이 망한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있으니 아무래도 신졸을 노리는 게 아무래도 그게 정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또 최근에 친구한테 들어봤을 때 일본 유학 간 친구가 이제 일본 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졸 때 기회를 놓쳐서 2년 동안 취업이 안 돼서 귀국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신졸 자체를 되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일부 일본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학우 중에 그래도 자기가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가 좀 모자란 것 같다, 스펙이 모자란 것 같다라는 이유로 에이 애초에 그렇게 되면 불합격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주저하고 있는 학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신졸을 노리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노리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또 최근에 찾아봤을 때 오히려 N3로 따고 가서 회사에 있어요. 분명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N3에서 N2로 가면 막 지원금을 준다던가 하는 그냥 격려하는 게 크고요. 그리고 사실 신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신졸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오래 떡잎, 약간 간부 후보생처럼 오래 떡잎 같은 느낌으로 키우기 때문에 연수도 좀 더 많이 해주고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고 좀 지원이라던가 동기라던가 네트워크적인 거에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본어 조금 부족해도 그런 되게 많은 혜택과 취업률도 좀 더 경쟁률도 더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가성비적으로는 제 생각에 무조건 일본어 그거 그냥 일본어 포트폴리오 가서 만들지 뭐라는 마인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인터뷰가 좀 많은 일본 취업을 도전하는 우리 사피생들과 그 이외에 현재 일본 취업을 도전 중인 취준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